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저기 정착할 곳을 찾아 여행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개념 가출한 시댁 이야기가 많길래 저도 저의 전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작은 꽃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꽃을 사가는 남자를 보며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 남자의 여자친구는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남자가 꽃을 그렇게나 자주 사가니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계산하며 쪽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꽃 좀 그만 사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힌 쪽지 끝엔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전 고민하다 연락했고 저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평소 남편의 이미지도 워낙 좋았던 터라 큰 거부감 없이 남편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남편 덕분에 연애 기간 내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셨어요. 워낙 크게 난 사고라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두 분 다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갑자기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전 모든 의욕을 잃었고 그야말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우울증, 그거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틈만 나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저를 세상에 다시 나오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이제 기운 좀 차리자. 그리고 나랑 병원 가. 귀찮아.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자기라도 제대로 살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자기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을 테니 그렇게 알아? 알겠어? 자기야,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일어나. 그리고 나랑 병원 가. 오늘은 당신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갈 테니까. 자기 꼴을 좀 봐. 뼈만 앙상해서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이 모습 보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두고 가셔서 눈도 제대로 못 감으셨을 텐데. 자기 이러고 있는 거 아시면 좋은 곳 못 가셔.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부모님 생각해서 병원 가자. 응? 날마다 찾아와서 저를 설득해준 남편 덕분에 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졌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응? 갑자기? 나 당신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사실 당신이 또 나쁜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당신 잘못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바다 끝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애절하게 결혼을 원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앞으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의 허락이 떨어지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서둘렀지만 모두 저를 위한 것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의 시커먼 속내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혹시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해?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적적하실 거 아냐. 재작년에 돌아가셨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적적해 하셔서 남동생이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알겠지? 사실 내심 걱정이었거든. 우울증이란 게 또 언제 심해질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모시고 살면 어머님이나 나나 힘들 것 같았거든. 당신 맘 다 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동서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어요. 남편은 3남매인데 막내 아가씨도 시집을 갔고 남편이 마지막이었던 터라 어머님도 조용히 올리는 결혼식을 반겨주셨어요. 고마워.
내 뜻대로 간소하게 결혼식 올려줘서. 내심 걱정했거든. 아무래도 당신이 맞이라 어머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런 걱정을 왜 해? 당신도 봤잖아. 엄마도 좋아하시는 거. 우리 집도 막내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또 손님들 초대하기도 좀 그랬는데. 때마침 당신이 간소하게 치르자고 하니 우리가 더 다행스러우는걸.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당신은 그냥 건강 생각하면서 푹 쉬어. 남편의 말대로 전 마음을 요양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꽃집도 제가 정신 놓고 있던 시기에 문을 닫았던 터라 낮에 햇볕도 쐬고 요리도 배우러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수면제 없이 잠드는 시간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무렵 명절이 다가왔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기에 전 남편을 앉혀놓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무슨 일 있어? 무섭게 왜 그래? 우리 내일 시댁 가잖아. 그 전에 당신한테 약속을 좀 받고 싶어. 무슨 약속? 난 시댁 일이라고 혼자 독박으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시댁에서 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음식 준비할 때 당신도 함께 했으면 해. 난 또 뭐라고. 알겠어. 내가 내일 당신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줄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지. 왜 도와주는 거라고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당신 조상님들 식사라도 하고 가셔라. 하고 차리는 음식이니까. 알겠어? 네, 잘 알겠으니 얼른 자. 피곤하다고 했잖아. 얼른 자자. 피곤하다. 저는 남편의 호언장담 덕분인지 푹 자고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얼른 손 씻고 와서 좀 거들어라. 둘째는 아까부터 재료 다듬고 있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형님, 일단 짐부터 푸시고 좀 앉으세요. 차 많이 밀리죠? 커피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야, 동서. 일단 나 짐부터 풀고 바로 나올게. 여보, 당신이 먼저 좀 돕고 있어. 동서 혼자 힘들겠다. 알겠어. 재수씨, 저 손부터 씻고 와서 도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어머님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얘가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여자가 몇 명인데 네가 왜 나서? 에이 엄마도 참. 요즘 그런 말 하면 이혼당해. 요즘 애들이 어떻든 나는 관심 없다. 여긴 내 집이니 내 뜻대로 할 거야. 넌 들어가서 쉬어. 아님 소파에 앉아서 TV라도 보든지.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어제 잠도 푹 자서 컨디션 매우 좋아. 얘가 진짜? 네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면 가서 도우던가. 난 절대 내 아들이 요리하는 꼴 보고 있을 생각 없으니 정하려거든. 집에 가. 단호한 어머님의 태도에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더라고요. 형님, 전 괜찮으니까 형님도 몸 안 좋으시면 들어가서 쉬세요. 늘 혼자 했던 터라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서 해? 늘 해왔는데요, 뭘. 그리고 전 음식 만드는 것보다 어머님 노여움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벌 그만 세우시고 형님도 같이 들어가세요. 전 진짜 괜찮아요, 형님. 착한 것을 넘어 바보 같은 동서를 두고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을 일단 방으로 보내고 동서를 도왔어요. 동서의 말은 그냥 하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간 진짜 혼자서 일은 다 했는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음식을 해내더라고요. 돕는다고 돕는 제 손길이 방해될 뿐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그저 뒷정리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대단하다 진짜. 손이 어쩜 그렇게 빨라?
저도 처음엔 버벅거렸어요. 근데 워낙 제사가 많은 집이라 금방 손에 익더라고요. 듣는 저는 웃음이 나지 않는데 동서는 어쩜 그렇게도 밝게 웃으며 말하는지. 전 이제껏 동서의 시댁살이 어떠했는지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명절 아침이 밝았고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난 뒤 다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서는 밥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급하게 먹더니 미처 하지 못한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섰고 전 그런 동서를 다시 앉혔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동서는 일단 가만히 있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동서는 의아한 눈으로 절 바라보았고 전 동서의 손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아가씨가 혼자 문을 열고 오더라고요. 나왔어. 서서방은? 그이 바빠서 또 회사 갔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 그렇게나 바빠? 뭐가 그렇게나 바쁘다고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또 회사야. 아, 몰라. 하루 이틀 바쁜가 뭐. 나 배고파. 밥 줘. 넌 이때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시댁에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거야? 우린 차례도 안 지내잖아. 여기 와서 먹으려고 거의 안 먹었지. 언니, 얼른 먹을 거 좀 줘요. 시켜 먹는 꼴이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시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전 시누이의 밥을 차리려는 동서를 붙잡아 세우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친정 안 가? 이제 아가씨도 왔으니 이만 가봐. 네? 저 가라고요? 그럼 안 갈 거야. 아가씨도 왔는데 동서도 당연히 가야지. 형님은요? 형님은 언제 가시게요? 뭘 내 걱정까지 해? 나도 동서 보내고 갈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동서나 얼른 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동서도 외동딸이라며. 시댁도 중요하지만 친정도 잘 챙겨야지. 여긴 식구도 많으니까 얼른 가봐. 그래도 되죠, 어머님? 그러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님과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한 동서. 저는 동서를 떠밀다시피 해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곤 서둘러 남편의 옆구리를 찔러댔죠. 지금 당장 돌아가자는 무언의 압박을 알아들은 남편은 어색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아들 피곤해? 그럼 들어가서 한숨 자. 아니, 여기서 자다 깨서 가려면 더 피곤해. 그럼 하루 더 자고 가면 되지. 친정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걱정이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고된 일은 처음이라 피곤할 거고 이번 명절은 우리도 일찍 가서 쉬어야겠어. 가자 여보. 짐 다 챙겨뒀지? 아까 다 챙겨뒀어. 그럼 우리 갈게. 남편은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머님과 아가씨의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기는 물론이고 밥 먹은 그릇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동서도 제가 보내버리고 저마저도 가버리니 그 산같이 쌓인 설거지는 꼼짝없이 두 사람의 몫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통쾌함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그 후 어머님은 일을 가셨는지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전 한두 번은 그냥 가서 뜻대로 해드리다 반복되는 호출에 남편을 불러 함께 갔어요. 당연히 평일 낮이었고 남편은 연차를 쓰거나 반차를 쓰고 저와 함께 했죠. 넌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오는 거니? 오늘은 반차 썼어. 너 그러다 회사 잘려 이놈아.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내가 너만 오라고 했지 내 아들까지 끌고 오라디? 왜 자꾸 일도 못하게 같이 끌고 오는 거니? 끌고 오다니 내가 무슨 개야? 끌려오게. 그냥 내가 온 거야.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니 엄마한테 간다길래 나도 엄마 보고 싶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끌고 온 것이 맞았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고 그런 아들의 거짓말에 어머님은 긴 한숨을 쉬시더니 벼랑간 동서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 냉장고 위는 다 닦았니? 거기 먼지가 한가득 하더라. 넌 집에서 노는 애가 거기도 안 닦고 뭐 했니? 하여튼 게을러서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 온 거야? 사부인도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이리 배운 것도 없는 딸 자식 시집 보낸 거 보니 말이다. 냉장고 위라 참 황당하더라고요. 냉장고 위까지 반짝반짝하게 하고 사는 주부가 몇이나 된다고. 거기에다 친정 드립까지 나오니 저에게 하는 말도 아닌데 저도 화가 다 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생트집을 잡는 어머님의 망언에 동서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입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니? 네,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지금까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저를 위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친정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냐고요. 원래가 그렇다. 시집와서 네가 잘못하면 친정엄마가 욕먹는 법이야. 그런 법은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혼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만만한 게 저라고 형님이 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할 말 다 하시니까 저한테 지금 화풀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그러니? 얘가 아주 생사람 잡는구나. 왜? 너도 네 형님이 바락바락 시어머니 이겨먹는 꼴 보니 따라하고 싶더니?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집안 꼴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다 너 때문인 건 아니? 네가 내 말끝마다 말대답이나 하니 얘도 너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 엄마, 왜 갑자기 이 사람한테 그래? 넌 빠져 이 녀석아. 어디 부모 앞에서 마누라 역성을 드는 거야? 다툼이 절정을 향해 가던 그때 이 다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신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큰오빠가 돈 준대. 1,000,000원, 나 살았어. 신우이의 등장에 순식간에 다툼은 사라지고 다들 제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이니 제대로 들은 말이 맞는 건지 곱씹을 필요도 없었어요. 워낙 티가 나게들 눈치를 살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아니라 막내가 워낙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주기로 했다고? 당신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 생활비 빼곤 당신 적금 내가 관리하잖아. 그게 퇴직금 조금 정산받았어. 당신 제정신이야? 기가 차더라고요. 하지만 더 기가 차는 건 어머님의 생각과 태도였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잊었니? 어디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거야? 그리고 가족끼리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다 해도 황당한데 그냥 줬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어떠실지 몰라도 제 기준에선 화낼 일이에요. 너 그러다 시어머니 잡아먹겠구나. 내가 네 눈치 보여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니? 엄마 그만해. 불난 집에 부채질 좀 그만하라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가씨 남편도 있는데 왜 당신이 돈을 주는 거야? 그게 막내가 남편 몰래 친 사고라 알면 이혼당해.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다를 줄 알아? 아가씨, 상황이 급한 것 같으니 돈은 드릴게요. 대신 달에 50만 원씩 갚으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꼭 갚으셔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몰라서 물어요? 아가씨 오빠 부인이잖아요. 잘 들어요, 아가씨. 오빠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매달 잊지 말고 50만 원씩 꼭 붙여요. 당신도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상의 없이 이런 일 벌였다간 진짜 이혼이야. 알겠어? 단호했던 제 태도 때문인지 아가씨는 돈을 꼬박꼬박 갚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댁은 몇 달 정도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이 조용하니 남편 놈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진지하게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입이 없었던 터라 좋게 좋게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퇴사 마음을 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그게 뭐야? 출근한다고 나갔던 사람이 대낮에 큰 상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물으니 남편 놈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나 사표 냈어. 당신 말 듣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사표 내버렸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아, 그래. 이미 낸 사표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당신이 사표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지 하고 무서웠거든. 이런 일로는 이혼 안 해. 물론 미리 상의 안 한 건 좀 화나긴 하지만 앞으론 나하고 상의 정도는 해. 알겠지? 근데 오늘 동생들 집에 오기로 했어? 어머님 곧 생신이잖아. 선물 때문에. 대단하신 어머님은 한여름에 밍크코트를 선물로 받고 싶다 하셨고 한두 푼도 아니었기에 전 서방님과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은 집으로 왔고 전 바로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 말인데 밍크코트 갖고 싶으시대요. 좋네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중에 엄마만 밍크코트 없다고 그랬는데 이참에 사주면 되겠네. 우리 엄마 좋아하겠네. 엄마는 좋겠네. 근데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밍크코트 비싸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삼남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어머님 밍크코트 다 같이 돈 모아서 사드릴 거예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사드려요? 어머 언니, 그런 건 원래 마지가 다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형수님, 비싸니까 맏아들이 사드려야죠. 그래 여보, 얘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사드리자, 응? 어쩜 새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사람 말을 하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돈을 합치기 위해 미리 뽑아놓은 돈 중 20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20만 원. 난 더는 할 생각 없으니까 이 돈 보태서 밍크코트를 사드리든 김 세트를 사드리든 삼남매가 알아서 하세요. 언니, 20만 원으로 뭘 사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이건 아니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그깟 밍크코트 좀 사드리면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건 두 분이시죠. 아니, 3명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마지가 동네북도 아니고 왜 그 비싼 걸 마지가 해야 해요? 서방님이랑 아가씨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마지라고 해서 더 받기는커녕 저희 둘이 알아서 다 했어요. 달마다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 어머님 생신 선물까지 독박스라고요? 전 그럴 생각 없네요.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생신 선물, 그 도리는 다 하고 싶어서 두 분이 형편껏 보태시면 모자라는 돈은 제가 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별 수 없네요. 전 이 20만 원, 그 이상은 보탤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응? 당신도 쫓겨나기 싫으면 그만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도 순순히 돌아가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뭘 사드렸는지는 아직도 모르네요. 남편도 말해주지 않았고 굳이 저도 묻지 않았거든요. 생신 때도 밖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고요. 아마 전 이때쯤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발 더는 실망하게 하질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어머니 생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어요. 계속해서 시댁일로 남편과 부딪히니 시댁 말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안 가면 또 난리가 날 테고 그 난리통에 애꿎은 동서만 피볼 것이 뻔하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자니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았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제 예상대로 동서만 발바닥에 불난 듯 바쁘게 움직이고 아가씨와 서방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보이시고요. 전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뒤집개를 줬어요. 당신 여기서 전 좀 뒤집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그리고 서방님, 오셔서 동그랑땡에 계란물 좀 묻히세요. 아가씨도 좀 하시죠? 오빠들 다 일할 건데 앉아서 쉴 건 아니죠? 아버님 제사인데 며느리들만 죽어라 일하고 자식들은 놀고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죠. 얼른 오세요. 빨리 끝내고 다 같이 쉬어요. 저의 당당한 요구에 두 사람 다 민망했는지 쭈뼛쭈뼛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동서의 앞치마를 벗기며 말했어요. 동서는 들어가서 쉬어. 이제껏 혼자 하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 여긴 우리끼리 알아서 해볼게. 괜찮아요, 형님. 저도 같이 할게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얼굴 까칠한 것 좀 봐. 얼른 들어가서 쉬어. 형님, 저 진짜 괜찮은데. 괜찮아도 들어가서 쉬어.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래. 부탁이다, 응? 저의 부탁에도 망설이는 동서를 방에 밀어넣어버리고 삼남매와 함께 음식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은 다 맡겨놓고 어딜 다녀오시는 건지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하지만 그 밝은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어요. 너희 뭐하니? 둘째는 어디 갔어? 제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 자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동서 혼자 이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진 우리가 할 테니 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 자식들은 놀고 왜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인 거다. 알겠니? 그게 도리라면 제가 아버님 제사 음식 다 차리는 대신 우리 부모님 제사 땐 전 놀고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 이게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숨 넘어가듯 언성을 높이던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려버린 것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정신이 나가 있는데 어머님이 쉬지 않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글로 적기도 심한 말들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욕을 듣다 보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나 싶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른을 칠 순 없고 남편을 때려버렸어요. 여보, 내가 어른은 칠 수 없고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대신 맞아. 이년이 진짜 미친 게 분명하구나.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굴 때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때리고 욕하세요? 며느리가 되면 맞고 욕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놀리는구나. 너 이리 와. 저한테 한 번만 더 욕하시고 때리시면 똑같이 이 사람한테 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의 협박에 어머님은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고 있자니 토할 것 같아 전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씩씩거리고 있으니 남편도 왔더라고요.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나 살다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처음 봤어. 욕하는 거 당신도 들었지? 나 참, 난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다. 어쩜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다 미안해.
진심이야. 당신이 원하면 나 엄마랑 인연 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전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가 너무 나니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어도 찬바람이 쌩쌩 불자 남편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는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동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제가 며칠 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날 형님 그렇게 가시고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형님한테 손찌검까지 하셨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아, 그게 말이에요. 아, 형님, 부모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어요. 뭐?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난 말한 적 없는데? 그게 형님 많이 아프셔서 정신없으실 때 우연히 서류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정말 사랑한 건 맞는데 결혼을 서두른 건 보험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회사도 그만두셨다면서요? 회사 그만둔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금이 꼭 필요한데 이러다 이혼하자고 하면 책임지실 거냐면서 화를 내는데 정말 저게 인간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형님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말하면서도 온갖 감정이 뒤섞이는지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동서도 이런 얘기 쉽진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내가 참 고마워. 고맙기는요. 형님이 이때껏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형님, 도망치세요. 이혼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형님 부모님 목숨값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퇴직금 전부 아가씨랑 어머님 드렸어요, 형님. 동서, 진정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서가 당사자인 줄 알겠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를 기다려야지. 근데 나도 나지만 동서는 어째? 나한테 이런 말 전한 거 들키면 모르긴 몰라도 또 큰 사달이 날 텐데. 저도 이혼할 거예요. 그 미친 집구석 질릴 대로 질렸어요. 나 때문에 동서까지. 미안해, 동서. 그런 말 마세요. 형님 때문 아니에요.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꾹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들으셨죠?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는 거. 그때 온갖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 때문에 한 번 더 참았는데 그날 아주버님이 미친 소리를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더라고요, 그 인간. 그런 모습 보는데 이혼밖엔 답이 없겠더라고요. 애도 없겠다. 미련도 없어요. 이렇게나 똑부러지는 사람이 그간 참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참 안쓰럽더라고요. 전 동서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동서는 그간 서름이 떠올랐는지 울더라고요. 그런 동서와 함께 저도 울었어요. 그제야 제가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크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동서는 자신도 때를 기다리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사실을 다한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밤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좋은 건수라도 생겼는지 다른 날보다 얼굴이 밝더라고요. 좋은 일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말 걸어준 거야? 화 좀 풀렸어? 언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살 순 없잖아.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표정이 밝네? 아니, 내가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냥 울상으로 다니면 당신 기분도 처질까봐 밝은 표정 지으려고 노력했지. 그래? 고맙네. 내 기분도 생각해주고. 근데
당신 요즘도 당신 식구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내가 미쳤어? 안 그래. 나 이제 영 끊을 거라고 그랬잖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제껏 날 얼마나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선 시댁 식구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 척을 하며 뒤로는 그나마 모은 남편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돕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보험금만 믿고 재산 탕진을 신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꼴도 꽤 즐겁더라고요. 동서는 남편이 시댁을 도울 때마다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마침내 남편 통장이 텅텅 비었을 때쯤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해 우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영 끊는다니까. 요즘 연락도 안 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연락은 안 하지만 돈은 주잖아.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돈을 그렇게 매번 들여?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어머님, 서방님, 아가씨 골고루 잘도 나눠주던데. 내가 그랬지? 나랑 상의 없이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이면 가만 안 있는다고. 이혼해. 나 맘 돌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해. 안 돼. 못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없으면 못 살겠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영원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꿈도 크다. 얼른 짐 싸서 나가. 여기 내가 처녀 때부터 살던 내 집인 건 알지? 당신 집은 1%도 없으니까 문구적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줘. 10분 시간 줄게. 10분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서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동서, 나 방금 이혼하자고 했어. 돈 빌려준 것부터 보험금까지 다 얘기해서 아마 집안 발칵 뒤집힐 거야.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건 또 뭐예요? 전 기쁜걸요? 노예 해방의 날인데요. 저도 오늘 이혼 선포하고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게 좋겠다. 괜히 또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얼른 나와. 지금 어머님 통화하시는데 아주버님 같아요. 언성 높아지는 거 보니. 형님, 저 끊을게요. 밖에서 저 찾네요. 동서, 조심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 하니 참았지. 지금은 참을 이유도 없는걸요? 제대로 업고 나가버리죠 뭐.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졌겠죠. 남편 노트북을 훔쳐봤는데 보험금만 믿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크게도 벌여놨더라고요. 이미 들어간 돈도 꽤 되는 듯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원금 회수는커녕 빚쟁이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서는 한바탕 시댁을 뒤엎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형님, 오늘 하루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너무 늦어서 친정에 가기도 그렇고 마땅히 연락할 만한 친구도 없네요. 결혼하기 전엔 친구도 많았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럼 얼른 들어와 동서. 나 말고 친구한테 갔으면 나 섭섭할 뻔했어. 감사해요 형님. 그렇게 동서와 저는 밤새 시댁이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글쎄 전화 끊고 나가니까 어머님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네 년이 다 말했지?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걸 제가 탁 쳐내니까 목덜미를 막 잡으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다 남편 새끼도 막 소리를 지르길래 그냥 이혼하자고 하고 제가 준비했던 음식 다 식탁 밑으로 엎어버리고 나왔어요. 어머님 막말하고 욕한 것도 다 녹음해뒀어요. 동서는 시원하게 뒤집고 나왔고 저흰 시원하게 이혼했어요. 저의 예상대로 두 형제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위자료는 줘야 하니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손으로 두 아들을 이혼시킨 꼴이 됐으니 화병으로 누웠다고 하고요. 그 성격에 참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네요. 화병. 이혼 후 저희는 그저 기다렸어요. 그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 서로 저희의 복수를 대신하는 꼴을 그저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어느 날 동서에게 시동생이 찾아왔고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나 분가에서 나왔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오붓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야, 정신 차려. 나 네 엄마 때문도 있었지만 너도 끔찍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참 너도 너다. 남의 돈 탐내더니 이제 부모까지 버리고. 버리다니 그냥 분가한 거라고. 그래, 그렇다고 쳐. 집 담보로 대출받아 깡통집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픈 엄마 내팽개치고 나온 게 분가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치고 제발 좀 꺼져줘. 네 무릎 단 그 바닥 썩을까봐 나 지금 너무 걱정되니까. 내 말 안 들려? 꺼지라고. 시동생은 동서의 호통에 불이 나게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했던 동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놀라기도 했겠죠. 동서 말을 듣는데 제가 더 통쾌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시댁 것들은 동서가 얼마나 만만했던 걸까요?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하더니 어느 날은 시모가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행색이 말도 못하게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 나라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네? 제가 왜요? 어머님 잘난 아들딸 있잖아요. 그 나쁜 것들 말도 마라. 네 남편은 날 버리다시피 하고 집을 나가더니 연락도 없고 하루가 멀다고 와서 돈이란 돈은 다 뜯어가던 딸려는 이제 돈 없다고 날 첫째한테 떠넘기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장남이라는 거는 내 집까지 팔아서 글쎄 날 월세방에 쳐넣어 놓고 연락도 안 되는구나. 아, 어머님. 응? 그래, 아가, 넌 나 안 버릴 거지? 저 이혼했어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요. 전 어머님 아가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이라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진짜 두 번 다신 보지 마요. 전 어머님 얼굴만 봐도 끔찍하네요. 동서가 어찌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동서 말을 듣는데 마치 시모가 눈앞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통쾌하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죠? 찾아올 사람은 다 찾아왔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남아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저를 찾아온 남편은 왜인지 여유로워 보였어요. 의아했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빚쟁이일 텐데 여유로워도 너무 여유로우니까요. 좋아 보이네. 잘 지냈어? 이혼한 덕분에 아주 잘 지내지. 나는 안 물어봐줘? 내가 왜? 전 남편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묻지도 않은 안부 따위를 전해주더라고요. 나는 못 지내. 당신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잘 못 지내. 엄마는 단칸방에 사시고 막내는 결국 돈 사고 친 거 남편한테 들켜서 이혼당하고 요새는 연락도 안 돼.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닐 테고.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나 말해. 나 이번에 대박 건수 잡았어. 대박 건수를 잡았는데 왜 날 찾아와? 그리고 아직도 사업에 미련 있니? 너 돈 없지 않아? 사업 말고 주식.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정보인데 이거 대박 날 거래. 그래서 말인데 나랑 다시 합치자.
나랑 다시 합치면 당신한테도 이 정보 넘겨줄게. 당신이랑 나랑 둘이 투자해서 대박 터트리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여유의 이유가 주식이라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살짝만 들어도 사기인 것이 분명한데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전 남편을 보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수상하단 생각은 못하나 봐. 그렇게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가 왜 네 귀까지 들어가겠어? 그리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너같이 소름 끼치는 새끼랑 다시 살 부대끼면서 살게. 제발 좀 사라져주라. 지금도 토할 것 같으니까.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대학도 못 나온 고졸년이 무식해서는. 그러니까 네가 그 큰 보험금을 가지고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알겠어?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전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생각 같아서는 짓밟아주고 싶은 걸 그딴 새끼에게 괜한 건수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겨우 참았네요. 전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 후 전 남편이 어디까지 망하나 지켜보기 위해 사기 같은 주식을 주시했어요. 그 주식은 며칠 오르는가 싶더니 빠르게 고꾸라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는데 전 남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려주고 싶은지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찾아오지 말랬더니 전화질이야? 있잖아, 나 경찰서인데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뭐? 경찰서? 나 사실 빚쟁이 됐어. 저번에 말했던 주식만 믿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 투자했는데 완전 깡통 찼어. 그래서 지금 고소당해서 경찰서인데 당신이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깜빵에 가야 해. 당신도 나 그렇게까지 되는 건 싫은 거 아니야. 착각의 정도가 광증에 가까운 남편의 개소리를 들으면 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너 그 정도면 병이야, 병. 뭐? 나 너 그렇게까지 되는 거 좋아. 내가 싫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깜빵 가. 깜빵 가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준다더라. 심지어 다 공짜래. 어때? 끝내주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럼 차단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 알겠지? 전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네요. 이렇게 저와 동서의 복수는 전 시댁 식구들이 나서준 덕분에 잘 끝났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동서와 저는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은 국비로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며 멀어졌던 친구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부모님을 잃은 것부터 이혼까지 해서 많은 일을 겪었던 터라 좀 쉬고 있어요. 병원에서 여행을 추천하길래 국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꽤 좋더라고요. 탁 트인 곳을 보며 많이 걸으니 수면제가 없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정착할 작은 마을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럴 예정이라고 하니 동생도 간호조무사 따는 대로 제가 정착하는 곳으로 와 살겠다고 하고요. 시댁과의 인연은 징글징글했지만 저에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요즘 행복해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은 끝입니다.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새로운 출발을 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열차 애청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늘 그렇듯 출퇴근 시 사연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작년에 제가 겪은 일도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새싹이 돋아나던 봄의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반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던 저희는 동거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거하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좀 더 모아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눈치시던데 어쩌면 좋아? 한두 번도 아니고 모른 척해. 우리 엄마 쉬운 시엄마 아니야. 같이 살면 당신이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될까? 그럼 정 안 되면 내가 나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여튼 합가는 없어. 난 당신 고생시킬 생각도 없고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질 생각도 없거든. 그럼 당신만 믿는다. 그래, 나만 믿어. 조금 많이 드센 어머님에게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라면 원룸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어머님의 집착 아닌 집착은 심해졌고 저는 지쳐갔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 역시 힘들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힘든 것이 연락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하길 원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만큼 자주 연락하길 바란다는 말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의 직은 의류 판매직이었는데 신혼여행과 매장 공사가 겹쳐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매장 정리가 덜 되어 일주일 정도 더 쉴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엔 저도 집에서 쉬니 어머님께 전화를 자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근하게 되니 바빠졌어요. 거기에다 저는 매장 매니저였기에 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5살 때 남편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님은 어린 남편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던 터라 더 노력했어요. 하지만 새 단장을 한 매장은 일이 넘쳐났고 저는 일에 치여 연락드리는 것을 깜빡하고야 말았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문득 어머님 생각이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 이상했지만 출근길이었던 터라 금세 잊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곤란하다는 듯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제 엄마한테 전화 못했어? 나 어제 진짜 바빴어. 당신도 알지? 요즘 우리 매장 일 진짜 많은 거. 그래서 깜빡했지 뭐야? 근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 좀 토라진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왜 통화 연결음도 없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나 차단했어? 내가 전화 안 했다고? 남편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며느리 전화를 차단하는 시어머님, 들어는 본 적 있으신가요? 하물며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교대 근무에다가 직원들 스케줄까지 관리하느라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빠지게 바쁜데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차단이라뇨. 참나, 나 살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차단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야? 당신 생각을 말해봐. 물론 아니지. 아니긴 한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 성격이 좀 그렇잖아. 어머님 진짜 웃기신다. 당신 두고 왜 나한테 집착하셔? 전화가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한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나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 당신 말대로 혼자 고생하셨을 생각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말이야.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차라리 잘 됐네. 할 말도 없는데 매일같이 전화해야 되는 거 힘들었어, 나도. 어차피 차단당한 거 나도 앞으로는 연락 안 할 거라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당신이 조금만 마음 넓게 써주면 안 될까?
한평생 딸 가진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다가 당신같이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생기니까 딸 같아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나 봐. 통화도 자주 하고 수다도 떨고 말이야. 딸?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나 우리 엄마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 우리 엄마라고 나랑 통화 안 하고 싶겠어? 자기랑 통화할 시간에 좀 더 쉬라고. 가끔 하는 전화도 안부만 묻고 빨리 끊는다고. 근데 어머님은 통화 한 번 시작하면 2, 30분은 기본이야. 일하는 며느리 일도 못하게 그렇게 전화통 붙잡고 있는 게 딸처럼 여겨서 하시는 행동이야? 당신 생각은 그래? 아니지.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풀자, 응?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고 어머니한테 같이 가주기만 하면 안 될까? 그냥 같이 가주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왜? 어머님이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래? 그게 아니라... 남편은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부탁을 무시했고 남편은 애걸복걸을 해댔습니다. 결국 전 백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결혼 후 제가 시어머님과 일에 치여 정신없는 동안 남편이 혼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저도 깜빡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꽃바구니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듣는데 그깟 사과 눈 꼭 감고 한번 하자 싶었어요. 그 흔한 공치사 한 번 없이 묵묵히 친정에 저보다 더 신경을 써준 남편인데 뭔들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컸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같이 가게만 하면 알아서 다 한다니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전 주말에 연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 사람 원래 주말엔 못 쉬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온다고 연차까지 썼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일로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푸세요. 매장도 넓힌 데다가 직원까지 더 많아져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줄 알겠다. 퇴근 안 하니? 퇴근하고 전화하면 되지. 그럴 정신도 없으면 일은 어떻게 하니? 어머니, 이 사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저 저녁 차려주고 바로 일한다고 바빠요. 어제도 여기 온다고 새벽까지 일 마무리하고 아침 일찍 매장 들려서 정리해놓고 왔다고요. 어이구 참, 세상 일은 너 혼자 다 아는구나. 그래봤자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쥐꼬리라뇨. 이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이제. 뭐? 그깟 옷가게에서 그렇게나 번다는 말이야? 평소 알게 모르게 제 직업을 깔보던 어머님은 꽤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분위기를 읽은 남편은 이때다 싶은지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어요. 그깟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 그냥 직원이 아니라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직 같은 거라 성과 보수도 있어서 어떤 달은 저보다 더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 푸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작은 몸으로 주말에도 못 쉬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계속 잠도 못 자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코피까지 쏟는다고요. 그렇게나 바빠? 너 그러다 몸 다 상하겠다. 너희 밥은 먹었니? 사실 코피까지 쏟진 않았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대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어머님은 마음이 풀리셨는지 밥까지 차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차단도 푸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쁘면 굳이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준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던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앞으로 남편 새끼가 제 뒤통수를 어떻게 칠지 상상도 못하고요.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시댁 방문은 마무리가 되었고 전 이제 이런 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 일은 없겠지 하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상식 밖의 사람이었고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어머님이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하는 어머님. 점점 심해지는 어머님의 선 넘는 전화에 전 지쳐갔고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일에도 지장이 생겼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날 생각이 없으신 어머님과 부재중. 본사에서 오는 연락을 놓치는 일은 다반사였고 항상 미소가 얼굴에 장착되어야 하는 제 얼굴엔 스트레스로 인해 미소 따윈 지어지지 않는 지 오래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더는 참아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어머님 때문에. 또 왜?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남편도 지긋지긋한지 말에 날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솟았습니다. 또 왜? 몰라서 물어? 아, 당신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사회 불편할까봐 전화 한 통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인 거 뻔히 다 아시면서 통화 시작했다 하면 끊을 생각도 없이 쓸데없는 말만 하신다고. 쓸데없는 말이라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옆집 개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빠가 누구인지, 옆집 아주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수술해야 할지 그냥 한의원을 다녀야 할지 등등. 이게 쓸데있는 말이야 그럼? 적적하시니까 그러시겠지. 적적하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럼 되겠네.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미치겠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해. 이러다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말이야.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그만하셔야지. 받을 때까지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일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전화 안 받으니까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엔 그건 걱정이 아니라 거의 집착이라고. 아니면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거나. 그만 좀 해. 적당히 하라고. 내가 내일 전화해서 며느리가 어머니 때문에 미치기 직전이니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할 테니까 그만해.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가만 있으면 가만 있다고 난리고 전화한다고 해도 이 난리고.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2번 다신 전화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잔소리 좀 그만해. 여보, 야! 제 말은 이제 무시하기로 한 건지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그대로 화장실로 가 제가 잠들 때까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해보니 남편을 너무 잡았나 싶어 슬며시 말을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이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날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좁은 원룸, 피할 곳도 없는데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살려니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제가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전엔 남편이 워낙 저자세로 나오며 저를 이해해주려 노력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딴 식으로 나오니 저도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시어머님의 연락도 없으니 꼭 해야 할 말도 없었고요. 답답한 것만 빼면 조용한 그 일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죠. 모처럼 쉬는 날이었어요. 마침 먹을 것이 똑 떨어진 터라 장도 보고 청소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반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했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혼자 사는 노인네가 똑같지 뭐. 다름이 아니라 나 집 내놨다. 집이요? 어머님 처음 장만하신 집이라고 한평생 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집 팔고 너희랑 같이 살려고.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원룸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사시려는 건지. 아니, 집이 넓다 하더라도 한번 물어보시지도 않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예, 내 말 듣고 있니? 아, 네. 듣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아마 금방 팔릴 거다. 어머님, 저희 원룸 사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남편이랑 저랑 회사도 가깝고 돈 좀 더 모아서 대출 조금이라도 덜 내고 이사 가려고 아직 원룸 살고 있잖아요.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니?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니? 너희 원룸 사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둘 살기도 좁은데요. 내가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집 한 돈에 너희 모아둔 돈 꽤 되지? 그거 합치면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큰 집 살 수 있을 게야. 그럼 대출할 필요도 없고 집도 넓어지고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할 필요 없으니 여러모로 얼마나 좋니? 그럼 그런 줄 알고 너희도 이사할 준비나 하려무나. 볼일을 마치신 어머님은 제 대답은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길지도 않은 통화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전 멍하니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었어요. 하나 둘 머릿속 정리가 끝나고 합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남편도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반대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을 하고 돌아왔고 여전히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만큼 말투도 어두웠지만 전 더는 큰 싸움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최대한 상냥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하셨는데 집 내놓으셨대.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그러셨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반대하지? 예전에 같이 안 살 거라고 나한테 모르는 척하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래? 나한텐 별말 없으시던데. 아, 어머니랑 아버지 다시 합치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다시 합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만 가끔 아버님 만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도 만나고 계셨던 거야? 아니, 최근에 만나셨나 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락했는데 어머니도 나 장가가고 적적하셨는지 가끔 만나시다가 다시 합치기로 하셨나 봐. 아버지 몸도 요즘 안 좋으셔서 어머니도 걱정되셨겠지 뭐. 여러모로 잘된 일이지. 새로 추가된 사실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갔어요. 여러모로 잘된 일?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두 분이 오순도순 같이 사시면 되지. 우리까지 왜 같이 살재? 그거야, 나랑 아버지는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으신가 보지. 며느리도 생겼으니 더 함께하고 싶으시겠지. 아닌가? 어쩌면 어머니 뜻일 수도 있겠다.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 당신이랑 살고 싶어 했잖아. 아버지도 아프시니까 뭐 어머니 뜻이겠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 아버님 병수발까지 들어라. 이 뜻이야? 병수발?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가 몸져 누우신 것도 아니고 병수발이라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기는 웃기고 있네 진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바본 줄 알아? 갑자기 등장한 아버님은 아프시고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어머님은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살자 통보하고 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다른 생각이 드는지 말이야.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겠어? 당신 말대로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좀 모시고 살아주면 되잖아.
부모님이 한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년 모시고 다시 분가하면 되지. 그것도 못 해줘? 나랑 아버지 30년 가까이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같이 살게 됐어. 그런 나랑 아버지가 넌 불쌍하지도 않아? 심지어 아프시다잖아. 이런 상황에 넌 안쓰러운 마음보다 병수발 들 걱정이 앞서는 거야? 너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데? 애초에 어머님 모시지 말자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 잊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내면서 화낼 상황이야? 미안하다고 살살 달래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당신이 나보다 더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넘어지는 건 생각 안 해? 시비? 이게 지금 시비라고 생각해? 아니면 뭔데 이게? 하여튼 난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그게 싫으면 우리 이혼해. 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면 이혼하자고. 그런 줄 알고 잘 생각해. 난 오늘 어머니 댁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은 통보하고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요즘 둘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변해버린 남편을 보니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터라 충격이 더 컸어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초강수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남편을 사랑했고 이런 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뿐인 합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싫은 건 싫었어요. 딱히 제가 이기적이라 생각되지도 않았고요.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은 진짜 들어오지 않더군요. 전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이 골목 안에 있었던 터라 택시에서 내려 좀 걸어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어머님과 나눌 대화를 정리하며 걷고 있는데 멀리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익숙해 보이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전 황급히 차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남편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히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숨은 차 옆으로 지나치는데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새 두 사람을 쫓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때마침 카페로 들어가는 무리에 몸을 숨겨 두 사람 모르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두 사람 대화는 충격, 경악 그 자체였어요. 자기야, 그럼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모시고 살아야 해? 자기가 힘들더라도 한동안은 그래야 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 힘들지 않게 많이 돕고 중간 역할도 잘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남의 자식 귀한 줄 아는 사람이야. 잘 대해주실 거야. 아버지도 물론 잘해주실 거고. 자기도 방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저랑 아직 이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듯 결혼 얘기가 한창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연놈을 박살을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두 사람 대화를 더 들어봤어요. 하긴 두 분 다 좋으시더라.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럼 한 1년만 모시고 나오자. 알겠지? 그럼. 괜히 너랑 헤어지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는. 너랑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여자를 만났겠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자 했을 때 만났어야지. 괜히 다른 여자 만나보겠다고 소개팅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회사도 옮겼던 거야.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왔대? 과장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기도 했고 자기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돌아왔지. 나도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는 여자가 회식 때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텔 가자고 꼬셨어? 그래서 싫었어? 싫긴.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꼬셨을 건데?
서로 얼마나 좋아 죽는지 남편 새끼와 상간녀는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주변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하는 애정 행각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결국 두 사람에게 카페 직원이 가서 한 소리를 하고 나서야 멈춘 듯 했어요. 저기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네? 네. 아이, 쪽팔려. 그러게, 그만하라고 했잖아. 멈출 수 없는 걸 어쩌겠어. 으이그.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순순히 해줄까? 해줄 거야. 독한 년이라 절대 부모님 모신다고 할 리 없다고. 어제도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내가 왜 그딴 년이랑 결혼했나 모르겠어. 으이그, 앞으로 나한테 잘해. 알겠어? 나 같은 여자가 또 있는 줄 알아? 알겠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요. 두 사람은 남편이라는 새끼가 절 만나기 전 헤어졌다가 상간녀가 회사로 돌아오면서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회사 회식이 잦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혼하자고 소리치던 이유도요. 불륜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큰 소리로 잘도 짓거려준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상황 파악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 채널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다들 왜 저렇게 사냐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산다고 했던 과거 저의 모습이 떠오르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애청자답게 그간 들어왔던 통쾌했던 복수를 떠올리며 저의 복수를 계획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열차 애청자인데 그냥 순순히 이혼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 새끼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정말?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그깟 이혼하면 되지. 뭐 큰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그렇게 놀라? 왜? 하기 싫어? 아니, 난 당신이 이렇게 쉽게 이혼한다고 할 줄 몰랐지. 누가 그래? 쉬웠다고. 나도 쉽지 않았어. 하지만 어쩌겠어? 난 합가할 생각이 없고 당신은 죽어도 합가를 하겠다는데. 남들이 들으면 그깟 문제로 무슨 이혼까지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텐 그깟 문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러면 법원은 언제 가지? 서류 여기. 내가 다 적어뒀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법원 가자. 당신이 침대에서 자. 난 일이 바빠서 오늘도 밤새야 할 것 같아. 어? 알겠어. 아, 그리고 이거 기억하지?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군요. 이거 그냥 장난 같은 거였잖아. 장난? 넌 5천만 원이 장난이야?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으로 돈을 날렸고 제가 그걸 메꿔준 적이 있었어요. 그땐 장난처럼 썼던 각서 한 장이 이렇게 쓰일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론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될 시 을은 갑에게 빌렸던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 역시 일시불로 상환한다. 이자는 이금융 최고 이자로 계산하고 기간은 빌려준 시점부터 돈을 완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먼저 자. 난 씻고 일할 테니까. 전 혹시나 개거품 물고 달려들 수도 있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로 대피했고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나가보았더니 속편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 새끼의 휴대전화를 뒤져보았어요. 그 멍청한 놈은 그 흔한 패턴도 해놓지 않았고 상간녀와 나눈 대화도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멍청함이 얼마나 고맙던지. 전 외도 증거들을 손쉽게 손에 넣었고 다음날 아침 이혼할 생각에 들뜬 남편에게 또 한 방 먹일 수 있었어요. 이제 갈까?
근데 당신 대출은 얼마까지 돼? 내 대출은 갑자기 왜?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빌린 돈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출 한도에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그러지.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는 왜 줘? 당신 바람 피운 거 나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난 택시 타고 법원 갈 테니까 당신은 차 끌고 오든가 알아서 해. 오면서 대출도 좀 알아보고. 그럼 이따가 봐. 야, 잠시만.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래도 양심은 있네. 바람 피운 건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맞다. 그리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년한테도 좀 전해줘. 돈 준비하라고. 알겠지? 그럼 나 먼저 간다.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어찌나 하는지. 그 욕을 다 들으면서 집에서 나오는데 화는커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여기서 복수가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여기 애청자인데 이깟 위자료 좀 뜯어냈다고 통쾌하겠으며 복수가 될까요?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의 계획대로 이혼은 잘 진행되었고 빌려주었던 돈과 더불어 위자료도 다 받았어요. 돈을 뜯긴 상간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 남편과 결혼하더라고요. 그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랑 타령이나 해대는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빚쟁이 남편의 집착이 광층에 가까운 시모에 몸 아픈 시부까지. 지옥으로 가는 KTX를 탄 상간녀의 앞날은 보지 않아도 뻔했어요. 전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때가 왔어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그 기쁨이 잊히지 않아요. 전 전화를 받았고 전 남편과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상간녀의 존재를 처음 알았던 그 카페에서요. 오랜만이야. 많이 수척해진 전 남편은 저를 보며 드라마 남자 주인공 눈가를 하며 안부를 물어왔어요. 우리가 안부나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본론만 말해. 그냥 요즘 힘들어서 당신 생각이 났어. 많이 보고 싶었어. 왜? 재혼 생활이 생각처럼 즐겁지 않은가 봐. 아,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집사람한테 전화해야 되고 아버지는 반찬 타령, 청소 트집에 하다못해 빨래 개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시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힘들고 나는 집사람 비위 맞춘다고 힘들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버지는 편찮으시니까 엄청 예민하셔서 뭐라고 말도 못 꺼내겠어. 하루하루 미쳐버리겠어 아주. 하소연이나 하려고 나 불렀니? 나 바쁜 거 몰라? 꼭 그렇다기보단 아까 말했듯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쩌다 그 여우 같은 거한테 홀려서 당신만한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다시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바람 피운 남편도 모자라 시어머님의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라 이거야? 아니지. 당신만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이혼하고 분가도 하지. 당신이 부모님하고 연 끊으라고 하면 연도 끊을 수 있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너 진짜 상당한 쓰레기구나. 뭐?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알았어. 그때 네가 한 말 아직도 기억해놔.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후회한다고, 미쳤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 어? 그게 말이지. 방금 네가 나한테 한 말이랑 똑같아도 어쩜 그렇게 똑같니?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사라도 바꾸지 그랬어? 하긴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내 앞에서 그딴 개소리나 짓거리는 일은 없었겠지. 아니, 애초에 바람 같은 걸 피지도 않았겠지. 뭐? 개소리? 너 말 다 했냐? 난 말 다 했는데 넌 덜 했냐? 설사 그렇다고 한들
난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 그리고 이런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너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워. 알겠어? 전 분노로 곧 죽을 듯한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어요. 야, 네 전 남편 곧 죽겠던데 몰골이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 자기 무덤 자기가 팠지 뭐. 사진은? 잘 찍었어? 당연하지. 너한테 보냈어. 확인해봐. 친구가 보내온 사진엔 제법 다정하게 마주 앉은 전 남편과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사진을 위해 오늘 전 남편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전 상간녀에게 보내버렸고 사이가 심하게 나빠졌는지 전 남편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정성스럽게 음성을 남겼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그딴 사진을 보내? 너 제정신이야? 니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들들 볶인 줄이나 알아?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있다고. 한 번만 더 이딴 짓 했다간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럽기가 걸레보다도 더한 전 남편의 입담을 들으며 전 그저 웃었어요. 아직 복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골머리가 아프고 분노가 치솟을까 싶어서요. 전 주저없이 남편의 욕설에 대한 보답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의 회사로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저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내버렸거든요. 바람 피운 두 연놈이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거기에다 전 남편의 회사엔 말 많기로 유명한 전시모의 친구까지 근무하셨기에 꽉 먹고 알 먹고였어요. 그 친구분은 저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친구 사이에 소문을 쫙 내주셨고 전시모는 그렇게 자랑에 대던 아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모든 복수가 끝나 상쾌했고 통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짐덩어리들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마저 잘려버린 상간녀가 눈이 돈 채로 매장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상간녀의 모습에 저는 상간녀를 질질 끌어 매장에서 벗어났어요. 나? 이거 나! 여기 놨다. 어쩔 건데? 왜 찾아와서 이 난리야? 너 미쳤어? 회사까지 그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원하는 대로 위자료 다 줬으면 됐잖아. 누가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위자료가 끝이라고. 한 회사에서 유부남이랑 놀아날 때는 이 정도는 각오하고 만난 거 아니었어? 머리가 나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뭐? 이거 진짜 미친년이네. 야, 미친년은 너지. 유부남한테 미쳐가지고 남의 가정은 다 망쳐놓은 주제에 사과 한마디 없더니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야? 왜? 막상 가져보니 상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나 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니? 생각이 없어. 하긴 생각이 없으니까 그딴 짓을 하고 행복하길 바랬겠지. 너 말 다 했어?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 상간녀는 급기야 제 뺨을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가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년간 의류 박스를 옮기며 차곡차곡 정립했던 팔뚝 힘을 쓸 때가 왔고 전 아낌없이 그 힘을 사용했어요. 한 손으론 상간녀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흔들었고 한 손으론 주먹을 꽉 쥐고 마구 휘둘렀어요. 발도 쉬게 할 순 없어서 발길질도 좀 했네요. 얼마나 신나게 때렸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상간녀가 벌벌 떨더라고요. 저도 얼굴 여기저기 긁히긴 했지만 저의 압도적인 승리인 건 확실했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때리기도 네가 먼저, 머리채도 네가 먼저 잡은 거 잊었니? 멍청하다 하니까 진짜 멍청한 말만 골라서 한다. 멍청한 년. 그리고 나 위자료 덕분에 돈 많아서 신고한다고 협박해대도 겁도 안 난다, 야. 아, 맞다. 나 네 남편 새끼한테도 돈 많이 받았지? 알려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빌린 돈이랑 위자료 준다고 그 새끼 대출 꽤 받았을 텐데 회사까지 잘려서 어쩐대? 그래도 뭐 두 사람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면 되겠지.
안 그래? 뭐? 대출? 그 인간 대출까지 있단 말이야? 어머, 몰랐니? 아마 한도 끝까지 받아서 나 줬을 텐데. 완전히 속았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나한테 보낸 사진, 그거 네가 다니는 매장 본사에 다 보내버릴 거야. 나도 너 매장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나도 상간녀 소송할 테니까 너 각오해. 알겠어? 상간녀 같은 소리 한다. 겨우 그 정도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남편이랑 안고 있니? 아니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고 있니? 그냥 마주 앉아 있는 걸로 상간녀 소송? 마음대로 해봐. 난 네 남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또 찾아와서 이딴 짓 하면 네가 좋아하는 그 신고 내가 해줄 테니까. 알겠어? 그리고 네 팔자 네가 꼬아놓곤 누구 탓을 하고 난리래? 앞으론 똑바로 살아. 남의 탓 좀 그만하고. 절규에 가까운 상간녀의 고함을 마지막으로 진짜 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는데 어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상간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도 있었고 전 남편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꼴에 자존심만 센 남편은 여기서 들은 사연처럼 저를 찾아와서 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혹시나 찾아오면 얼굴에 물도 쏟아주고 따기도 한 대 날리려고 했거든요. 물에 홀딱 젖은 그 꼴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전 남편은 더 비참한 꼴로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저에게 통쾌함을 주려고 전 시모가 친절하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이혼했는데요.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그 잘났던 내 아들이 네 년 때문에 또 이혼당하고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온종일 술만 퍼마시고 있다. 이제 속이 후련하니?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어? 제가 했으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자제라는 걸 했다고요. 뭐? 자제? 회사로 불륜 증거까지 다 뿌려서 우리 아들 회사도 잘리게 만든 주제에 자제? 네, 자제요. 아줌마 아들이 미쳐버렸는지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음성 사서함에 남겨뒀더라고요. 휴대폰 들고 경찰서 가서 확 신고해버릴까 하다가 그간 살았던 정도 있어서 참아줬네요. 이 정도면 크게 자질한 걸 한 것 같은데 아줌마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아줌마? 이 인연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럼 이혼한 마당에 제가 예전처럼 어머님이라고 상냥하게 불러드릴 줄 아셨어요? 지금 제가 존댓말로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아줌마. 뭐? 이 인연이 진짜.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찾아가서 니년 머리채를 다 뽑아줄 테니. 아, 그냥 제가 가드리죠 뭐. 머리채 다 뽑히러 가는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뽑으세요. 그리고 합의는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어때요? 이래도 제가 보고 싶으세요? 이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년년 그러시는데 욕설도 신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다 녹음 중이에요, 아줌마. 아들이랑 한 묶음에 엮여서 경찰 신고하기 전에 욕은 그만하고 전화 끊으세요. 남은 여생 아주 편안하게 감방에서 사시기 싫으시면 2번 다시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협박에 겁이 나긴 했는지 그 뒤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 회사 동료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은 전 시모의 말처럼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술만 퍼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 이젠 거동조차 못하게 된 전 시부는 누워 지낸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의 수발을 드느라 전 시모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상간녀는 취업이 안 돼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하다 최근에 바에서 일하는 걸 봤다고 하네요. 남자 없이 못 살 것 같더니 딱 맞는 직장 얻어갔다고 했네요. 저의 이혼과 복수는 나름 통쾌하게 끝이 났어요. 그 덕분인지 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생명인 서비스직에 아주 큰 도움이 된 이혼이었어요. 저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매장 매출도 어마어마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쓸 일이 없어 일에 매진했더니 제 앞날이 밝아지더라고요. 이제 곧 본사로 출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욕심냈던 서비스 교육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거든요. 아, 그리고 저 드디어 제 집이 생긴답니다. 사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대화도 없을 무렵 그냥 넣어본 청약에 덜컥 당첨되어 버렸거든요. 당시엔 돈도 없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남편과의 이혼이 저에겐 행운이었어요. 위자료 덕분에 대출 조금만 끼면 잔금도 걱정 없으니까요. 일도 다 잘 풀리고 본사 출근 전까지 여유가 생긴 전 부모님과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 좁은 원룸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그간 고생이 많았던 저를 위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저의 이혼으로 충격이 크셨던 부모님을 위해 그간 아껴왔던 돈 좀 쓰려고요. 이혼했던 당시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 생각나네요. 나한테 네가 어떤 딸인데 감히? 너도 그래. 진작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한테 말해 뭐해. 속만 더 상하지. 그땐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충분히 다 되돌려줬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어. 우리 공주 이제 새롭게 출발할 일만 남았네. 그러면 다 훌훌 털어내고 앞만 보며 나아가. 그깟 것들 욕하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보내주고 앞으론 공주 생각만 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야. 알겠지? 아빠. 그래, 우리 공주는 꼭 행복할 거야. 꼭 그럴 거야. 아빠의 말씀에 마법이라도 걸려 있었던 것인지 전 요즘 행복해요. 혼자라는 자유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땐 왜 고민했나 몰라요. 요즘 같아선 이혼을 잠시라도 고민했던 과거 저에게로가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냐고 하며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만큼 제 삶에 만족합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집에서 제대로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과거는 잊으려고요.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